내압 시험 패키지? 그냥 문서 몇 장 붙이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못 만들면 발주처 승인은 현영 공정 지연에 품질 미승인까지 줄줄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 기준은 물론이고 실제 현장에서 검토자, 감리, 심지어 발주처까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내압 시험 패키지. 지금부터 그 구성 방법과 핵심 꿀팁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SME B31.3 ISO API 코드 이론이 아니라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목차만 봐도 느낌 오시죠? 이번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진짜 현장에서 놓치는 게 생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압력 시험은 사용하는 매체와 시험 목적,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먼저 하이드로스태틱 테스트, 수압 시험입니다. 시험 매체는 물이며 설계 압력의 1.5배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전체 배관의 구조 강도와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위험도는 낮아서 일반 배관, 저장 탱크, 압력 용기 등에 널리 적용됩니다. 다음은 누메틱 테스트, 즉 기압 시험입니다. 이 경우 시험 매체는 공기나 질소 같은 압축성 가스고요. 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1배입니다. 물로 시험할 수 없는 구간, 예를 들어 겨울철 동파 위험이 있는 배관이나 개장 배관, 고진공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는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테스트, 운전 유체 시험입니다. 실제 운전 시 사용하는 유체를 그대로 주입해서 실제 운전 압력 수준에서 시험을 진행하죠. 주로 음용수 라인이나 독성이 없는 저압 유틸리티 배관처럼 캐터고리 D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위험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테스트, 유관 검사입니다. 시험 매체도 압력도 없습니다. 배관을 ATM, 즉 대기압 상태에서 단순히 유관으로 검사하는 방식인데요. 드레인, 벤트 같은 ATM 대기압으로 개방된 배관이나 설계상 시험이 압력 테스트가 필요 없는 위험도가 없는 구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관 내압 시험 패키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해당 배관 시스템이 설계된 압력 조건에서 누설 없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시험 전 준비 상태부터 시험 중 유지 압력, 검사 기록, 시험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빠짐없이 담겨야 하며 그 내용을 통해 감리나 발주처가 시험의 적정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패키지는 배관 품질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승인과 운전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압 시험 패키지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문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커버 시트, 즉 표지입니다. 시스템명, 라인 번호, 테스트 번호, 시험 종류, 시험 압력, 시험 날짜, 그리고 작성자부터 승인자까지 모든 기본 정보가 한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음은 시험 범위도, 테스트 리미트 다이어그램입니다. P&ID나 ISO 도면을 바탕으로 시험 구간을 색으로 표시하고 시작과 끝에는 블라인드나 캡의 위치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밸브, 스펙터켈 블라인드, 임시 배관까지 포함되죠. 그 다음은 문서 목록, 테스트 팩 인덱스입니다. 이 패키지에 어떤 문서들이 들어있는지 문서 번호까지 정리해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라인 리스트도 필수입니다. 시험에 포함된 배관들에 대해 라인 넘버, 서비스명, 스펙, 시험 압력, 시험 매체, 사이즈, 스케줄, 시험 카테고리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압력 계산 시트, 디자인 프레셔에 시험 배수를 곱해서 나온 시험 압력 수치와 그 근거가 되는 기준 코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사용 매체의 온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재 추적 자료, 즉 배관에 사용된 자재의 MTC 인증서와 식별 번호도 포함해야 하며 용접과 비파 개검사 클리어런스, 즉 해당 구간의 용접이 완료되었고 RT, UT, PT, MT 같은 NDT가 전부 수행됐다는 확인 서류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시험 전 체크리스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부 청소는 완료됐는지, 블라인드는 설치됐는지, 계기는 차단됐는지, 시험 구간은 안전하게 격리됐는지, 압력계는 교정됐는지 등 시험 전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다음은 압력계 교정 증명서,
사용한 게이지들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공인된 기관에서 교정받았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는 시험 결과 기록지가 들어갑니다. 실제 시험 압력, 유지 시간, 누설 여부, 시험 시간, 참여자 서명이 모두 포함돼야 하죠. 시험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펀치리스트, 즉 결함 사항과 그 조치 내용을 정리한 기록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서입니다. 시공팀, 품질팀, 감리 또는 발주처, 그리고 필요시 제3자 인증기관까지 모든 승인이 완료되어야 이 패키지는 비로소 완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추가로 포함해야 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척 및 건조 보고서, 즉 플러싱 또는 드라이잉 리포트입니다. 시험 전에 배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수분을 제거한 작업을 증명하는 자료로 특히 고청정 시스템이나 개장 배관의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임시 지지대 설치 확인서, 시험 중 배관이나 구성품의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임시 서포트를 설치한 경우 그 위치와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벤트와 드레인 위치 확인서도 중요합니다. 시험 중 압력 안정과 배수 처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고점과 저점의 해당 포인트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증빙합니다. 마지막으로 압력 릴리프 장치 설치 확인서, 즉 프레셔 릴리프 디바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치와 세팅 압력을 포함한 문서를 첨부하여 혹시 모를 과압 상황에 대비했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법적 필수는 아니더라도 프로젝트의 복잡도나 감리 기준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시험 패키지를 구성할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 시험에서 시험 구간의 시작과 끝, 즉 테스트 리미트를 어디로 설정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플랜지, 즉 플랜지를 시험 경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험 구간양 끝단을 플랜지나 밸브로 구획 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블라인드 플랜지나 스펙터켈 블라인드 같은 차단 장비를 설치하기 쉽고 시험 구간의 격리가 물리적으로 확실히 구분되며 시험이 끝난 후에는 해체와 재조립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랜지는 기계적인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나사만 풀면 언제든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플랜지를 기준으로 시험 구간을 나누는 것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플랜지가 아닌 웰딩 조인트, 즉 용접부를 시험의 경계로 설정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시험 대상 배관 전체가 버트헬드로 연결되어 있어 중간에 플랜지가 전혀 없거나 설비와의 연결부가 완전 용접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적 분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거리 배관에서 중간에 플랜지를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험 경계를 용접부로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시험 후엔 그 용접부를 다시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전에 해당 용접은 반드시 완전한 상태로 마무리돼 있어야 하고 비파괴 검사도 전부 완료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처의 골던 조인트 승인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구간을 설정할 때는 무조건 플랜지가 기본이고 웰딩 조인트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골던 조인트, 골든 조인트는 내압 시험 패키지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시험 구간은 플랜지를 기준으로 구획을 나누지만 간혹 플랜지가 없는 구간에서 시험의 시작이나 끝을 용접 이음부, 즉 웰드 조인트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의 경계가 해체 불가능한 용접부일 때 우리는 그 용접을 골던 조인트 또는 골드 웰드라고 부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바로 이 용접은 시험이 끝난 후 다시 절단하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공되고 검증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던 조인트는 반드시 시험 전에 모든 절차와 기록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시험 구간의 중간이 아닌 끝단, 즉 데드 엔드 쪽에 위치하도록 설계 변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 골던 조인트가 들어간 시험은 단순히 시공사 내부 승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주처나 EPC의 규정에 따라서는 용접 전 사전 통보, 그리고 현장 위트니스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람코, 아드노, 카타르가스 등과 같은 대형 발주처가 그렇습니다. 실제 테스트 패키지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즉, 해당 구간은 물리적으로 격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용접부를 시험 경계로 삼았고, 대신 방사선 검사 같은 비파괴 검사를 100% 적용했으며 감리나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골던 조인트를 적용하기 위한 표준 실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1단계는 승인 요청입니다. 시공사는 감리나 발주처에게 해당 구간을 골던 조인트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전에 통보합니다. 2단계 승인 도면입니다. 시험 범위를 표시한 테스트 리미트 다이어그램의 골던 조인트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고 감리나 발주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는 용접자 자격입니다. 골던 조인트는 반드시 숙련된 자격 용접사, 즉 퀄러파이드 웰더가 시공해야 하며 4단계 RT 또는 UT 같은 비파괴 검사는 100% 수행되어야 합니다. 5단계는 위트니스 테스트입니다. 시공팀은 물론 QA, QC, 감리, 필요시 서드 파워티가 현장에서 실제 용접을 위트니스하거나 RT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단계, 모든 기록은 연구 보존 대상입니다. WPS, PQR, 웰더 자격증, 그리고 RT 필름이나 검사 성적서까지 전부 테스트 패키지 안에 포함돼야 하며 향후 문제 발생 시에도 추적이 가능해야 하죠. 정리하면 골던 조인트는 단순한 용접부가 아닙니다. 해체 불가능한 구조물이 시험 경계에 위치할 경우 그 용접은 곧 시험의 신뢰도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완벽해야 하고 기록상으로도 철저히 증명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압력 시험을 할 때 드레인과 벤트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입니다. 먼저 드레인부터 보겠습니다. 수압 시험, 즉 하이드로 테스트가 끝나면 배관 내부에 남아있는 물을 반드시 전부 배출해야 합니다. 이걸 대충 넘기면 큰일 납니다. 물이 배관 안에 남아있으면 내부에 부식이 생기고 연결된 기기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까지 생길 수 있죠. 누메틱 테스트에서도 드레인은 필요합니다. 공기를 주입하기 전에 내부에 남아있는 수분이나 이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압력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시험 중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포인트는 항상 배관의 최저점, 즉 로 포인트에 설치하고 시험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잉이나 에어 블로 같은 건조 작업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엔 벤트의 중요성입니다. 하이드로 테스트를 할 때 배관 안에 공기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 테스트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기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압력이 걸린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누설이 발생해도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공기 주머니, 이른바 에어 포켓이 형성되면 시험 중에 하이드롤릭 삭, 즉 수격작용이 발생해 배관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테스트 중에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시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메틱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공기를 주입할 때는 압력을 천천히 올리면서 벤트를 통해 내부의 기존 공기를 빼줘야 과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벤트 포인트는 반드시 배관의 최고점, 하이 포인트에 설치해야 하고 시험을 시작할 때는 항상 드레인부터 열고 그 다음에 벤트를 열어서 배관 안에 있는 공기와 수분을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벤트와 드레인은 그냥 시험을 위한 부속 설비가 아니라 시험의 정확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압력 시험을 제대로 하려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 전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테스트 리미트 다이어그램, 시험 범위도입니다. P&ID 기준으로 시험 범위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실제 아이서메닉 도면에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위치, 스펙터켈 블라인드, 임시 배관인 템퍼레리 스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표시돼야 하고요. 만약 시험 경계가 플랜지가 아닌 용접부로 끝나는 경우라면 골던 조인트로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벤트와 드레인 포인트 확인입니다. 고점에는 벤트, 저점에는 드레인이 있어야 시험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드레인이 없으면 물을 주입해도 내부에 공기 포켓이 생기고 벤트가 없으면 공기 압착 때문에 압력이 제대로 안 올라가거나 시험 자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계기 보호입니다.
시험 압력은 평상시 운전 압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 같은 기기들은 반드시 격리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컨트롤 밸브는 우회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줘야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매체의 온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이드로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1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금속이 수축되고 수분 증발이 느려져 시험 오류가 생기고,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재료의 허용 능력이 낮아져서 압력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엔 시험 중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압력계는 무조건 2개 이상 이중으로 설치합니다.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비교 측정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함이죠. 위치는 시험 구간의 고점과 중간 근처가 가장 적절합니다. 압력을 올릴 때는 절대 한 번에 올리면 안 됩니다. 25%, 50%, 75%, 마지막으로 100% 순서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고 중간 단계마다 누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메틱 테스트의 경우 매 단계에서 5분에서 10분 이상 정지해 안정 여부를 보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작업 구역 통제입니다. 시험 중에는 주변 5m 이내에 절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특히 공기를 사용하는 누메틱 테스트의 경우 폭발성 에너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시험 중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후 마무리 팁입니다. 시험이 끝났다면 반드시 드레인을 열고 남은 매체를 완전히 배출해야 합니다. 잔류수가 남아있으면 내부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이물질이 고착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에어블로우, 진공 드라이어, 질소 퍼즈 같은 방법으로 완전 건조 작업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압력, 유지 시간, 사용된 시험 매체, 그리고 시공자, 품질 관리자, 검사자의 서명, 마지막으로 사용한 압력계의 캘러브레이션 증빙 문서까지 첨부해야 압력시험 패키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압력시험을 수없이 해본 베테랑들도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실무자의 대표적인 실수 5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블라인드 없이 시험 구간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범위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격리하지 않으면 시험 중 압력이 의도치 않게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 과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칫하면 배관 파열이나 기기 손상, 심지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열지 않고 시험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배관 내부에 공기가 갇혀 압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내부에는 에어 포켓이 남아서 시험 자체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는 당연히 신뢰받을 수 없겠죠. 세 번째는 계기와 기기를 격리하지 않고 시험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압력은 일반 운전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제어 밸브나 압력계 같은 민감한 기기가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시험을 하면 기기 고장이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계기가 손상되면 교체 비용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까지 멈춰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압력계를 한 개만 설치하거나 교정되지 않은 압력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중 압력 확인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데 단일 계기만 사용하거나 교정 유효 기간이 지난 압력계를 쓰면 시험 결과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험이 끝난 후 매체를 빼내고도 건조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배관 안에 물기나 습기가 남아있으면 내부 부식이 진행되고 이물질이 쌓이면서 향후 라인 오염이나 기기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청정 배관이나 고순도 유체를 다루는 플랜트에서는 이런 관리 소홀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5가지 실수,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압력시험은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압력시험을 어떻게 나누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공정의 효율도 달라지고 패키지 수도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하이드로, 누메틱, 서비스, 비주얼 4가지 방식별로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꿀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로스태틱 테스트, 수압 시험입니다. 이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설계 압력의 1.5배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 구간에는 반드시 고점의 벤트, 저점의 드레인이 있어야 하고요. 시험 후 잔류수를 완전히 제거해야 내부 부식이나 이물질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도에서 50도 사이를 유지해야 시험 오류나 금속 수축 팽창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배관 내부에 에어 포켓이 생기고 하이드롤릭 삭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벤트를 통한 공기 제거는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은 누메틱 테스트, 공기나 질소를 이용한 기압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기는 압축성이 높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시험 시에는 처음부터 최고 압력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저압을 주입하고 25%, 50%, 75%, 마지막으로 100%까지 단계적으로 압력을 상승시켜야 하며 압력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시험 구역의 인원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원은 격리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압력 상승은 반드시 원격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특히 배수 처리가 어려운 구간, 동절기 동파 우려가 있는 라인, 그리고 고진공 개장 배관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서비스 테스트, 실제 운전 유체를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적용 대상은 아스메 B31.3 기준상 캐터고리 D 서비스, 즉 음용수나 압축 공기처럼 저압이고 무해한 유체입니다. 이 시험은 설계 압력이 아닌 운전 조건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고 별도의 고압 주입이나 유지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캐터고리 D에 해당되는 라인들은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시험 구간 수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전체 프레셔, 테스트 패키지 수도 줄일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테스트, 육안 검사 방식입니다. 이건 압력 시험 없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방식이고 주로 드레인, 벤트 같은 개방 배관에 적용됩니다. 물론 구조 강도나 누설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상 시험 제외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도면과 기준 문서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ATM으로 연결되는 드레인이나 벤트 라인이 도면상 하이드로나 누메틱 테스트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압력 시험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면이 출도되면 이러한 라인들이 비주얼 테스트로 대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실제 시험 물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 검토 단계에서 이런 항목들을 미리 선별해두면 전체 시험 패키지 수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 방식 하나하나를 단순히 코드 기준만 보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험 목적, 시험 대상, 그리고 설계 도면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해야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고 승인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관 내압 시험의 기본 구성부터 각 시험 방식별 실무 꿀팁, 골던 조인트 승인 절차, 벤트와 드레인의 중요성, 그리고 시험 중 발생하기 쉬운 실수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시험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공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며 설계, 품질, 안전이 모두 만나는 지점입니다. 특히 프레셔 테스트 패키지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시공의 인력과 품질을 발주처와 감리에게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공식적이고 기술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각 시험 방식에 따라 적용 조건과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작업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작업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압력 시험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절차 이행, 그리고 기록의 정확성이 현장 전체의 신뢰와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정리가 여러분의 시험 패키지 작성과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한 판단에 이 내용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플랜트 김 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전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